잘퀴즈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1월 8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를 지도하고 그러니까 학습에 대해서 코칭을 하는 어머니표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좀 해보면은요,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어머니표 공부로 이렇게 시행을 하시다가 물론 그것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다. 그러면서 충고하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학원을 보내지 무슨 짓을 아이한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은 소신 있게 어머니표로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요, 또 주변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현혹이 되셔가지고 막상 어머니표로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은 이 어머니표로 공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일까? 서부터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표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교과 학습을 설명해주고, 과목을 설명해주고, 학습 내용 이론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전혀. 아라비아 숫자 읽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글을 읽을 뭐하기, 이 녀석이 또 맞는 얘기 한다고 또 응원해 주러 왔네요. 하여튼요, 그래서 어머니표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이 녀석 때문에 저리 가. 뭐가? 둥기. 저쪽 가 놀아. 저쪽 가 집 젖었지? 가서 놀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자, 빠이. 죄송합니다. 개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개같이 살아요. 개하고 같이 산다고요. 개같이 사는 게 아니고. 어머니표 공부가요,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은 어머니의 인생을 나누어 주는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다른 어머니들은 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사교육에 의존하시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시겠지만은 어머니표로 하시게 되면은 아이가 학교 간 시간밖에 자유 시간이 없더라. 그러다 보니 가정에 충실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요, 가사 일도 많기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죠. 아이가 올 때까지. 그래서 무척 분주하고 그렇게 바쁘게 보내시지만은요, 그 결과는 이것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니까 아빠표로 진행을 했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한 학년에 400명 되는 중학교에서 전교 400명 중에 100여 등 정도의 등수를 가지고 있던 우리 아들을 2학년 말 12월 달부터 아빠표로 진행을 해서요,
3학년이 되자마자 전교의 1등을 4번을 내리했습니다. 그만큼 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모자란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 아이들 즐겁게 지내고요, 게임 좋아하고 뭐 그렇게 재밌게 내버려 두면 잘 살고 있는 아이지만은 장래가 걱정이 돼서 제가 붙잡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생활을 크게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하고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이때 왔을 때 일단은 자식의 장래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 길은 힘들고 험난했지만은 어차피 세월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큰 것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상속세 한 푼 없이 좋은 밥, 평생 먹을 거리를 마련해 줬다. 이것을 상속해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를 잡고 하면은 무슨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교과 과정에 대한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저희가 1999년 12월 달에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그때도 저도 수학에 대한 지식 없이요, 교과 과목에 대한 지식, 영어도 없고요, 국어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요, 책을 가지고 아이의 공부를 진행을 시켜준 거에 불과하지만은 그때도 그것이 가능을 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 인터넷 강의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과목별로 제일 잘 가르친다고 내놓으라 하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인터넷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인프라, 저쪽 가, 이거 해야 돼. 저리 가, 이 녀석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좋은 인프라가 형성이 됐고요. 집에서 아이 공부를 시킨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 점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99년에도 중학과정이 가능했지만요, 2002년도 월드컵이 한창일 때부터든 아이가 내신은 물론 수능 공부를 충분하게 최고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인터넷 강좌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 엄마표나 아빠표로 진행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일반 사교육보다 시간적으로 엄청난 전략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아주 최대의 장점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만 이용을 하면은 어머니 표지만은 최고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다. 이 점을 강조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머니 표로 하면은요, 어머니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내 아이가 최고의 대학을 가고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떨어져 나갔던 친구들 다시 다 모여서 다들 부러워하더라. 그리고 저도 환영을 받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식을 키우다 자식이 잘못되면은 부모님들은 어느 모임에 가기도 좀 싫어하잖아요. 왠지 뭔가 빠진 것 같고, 왠지 가서 들어보면 잘 보낸 친구들 자랑하는 거 들어보면 왠지 주눅감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렇지만요, 노력을 해서 일단 좋은 데 보내든 흡족지 못한 데까지 보내든 아이의 능력을
부모가 빤히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도 내에서 일단 아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목표의 대학에 갔으니까 그래도 당당해질 수가 있다. 이 점은 제가 겪어본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엄마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뭐 친척이든지 뭐 어디 뭐 조금 괜찮은 대학 보낸 친척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 엄마들은 너는 왜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돈도 있으면서 왜 학원을 안 보내느냐? 별 이상한 소리나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엄마표로 할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거는요. 하고는 싶은데 못하면 그건 능력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는 것이 엄마표 공부잖아요. 그죠? 다른 엄마들하고 어울릴 시간조차도 없고요. 그 흔한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하는 브런치 타임도 못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내 아이의 공부는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 최고 수준 어느 지역 뭐 어디 유명한 지역 어디 무슨 동의 최고의 강사들보다 더 위력적이고 더 값비싼 공부를 엄마표로 해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표로 하는 데 대해서 주눅감을 드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자식 내 힘으로 보낸다 하고 내 주먹이 최고야 이러고 가시는 엄마들이 자식을 잘 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게 됩니다. 예전보단 오히려 최근 들어서 오히려 엄마표의 위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전체적인 그 학습 분위기가 좀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요. 아이들의 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뭐 사교육을 가더라도 뭔지 불안하고 왠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요. 엄마표를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꼭 필요한 것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전략도 되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그 과외로 소비되는 시간을 전략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취도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어떠한 사교육보다도 3배 이상은 빠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엄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셔서 혹시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냥 하다 보니까 비록 서울대는 보냈어도 시행착오했던 게 너무나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나 후회스러웠거든요. 그렇지만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행착오 할 일이 없죠. 그죠? 그리고 최고의 방법으로 공부를 시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엄마표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뭐 엄마가 뭐 네가 그렇게 뭐 다른 엄마들이 그죠? 네가 뭐 이렇게 수학을 잘해? 네가 미적이 뭔지는 알아? 그러면 그래서 미적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지는 한마디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얘기는 아주 쉽게 해요. 그래서 이름 한번 적어 놓으세요. 네 새끼는 나중에 어디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닥 좋은데 가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표로 하면은 일단은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 엄마표로 하면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집중력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그 큰 장점이 있거든요. 요즘 모든 교육 환경이요, 아이들의 집중력이 진짜 멘탈이 붕괴할 정도로 흐트러져 있어요. 이거는 뭐 남 의식 안 해요. 자기네들 떠들고 싶으면 아무 때나 떠들어요. 어떤 장소에 와서도요. 그리고 주의가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서울대 가기 너무너무 쉬워졌다. 그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에 다 망가지고 있고, 컴퓨터 게임에 다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행에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만 중심을 잘 잡으면은 서울대 가기는 너무너무 쉽다. 사실이거든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대학에 대입만 해온 게 2002년도부터잖아요. 쭉 오면서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 아이의 그 성취도나 실력, 학습 능력 이런 것을 쭉 봐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점점 쉬워졌다. 예전에 서울대 못 가던 애들도 지금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왜? 경쟁자가 많이 없어지니까. 속된 말로 요즘 수능 2등급 평균 2등급이요. 옛날 2등급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2등급은요. 4등급이나 도찔이 개찔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엄마만 제대로 중심을 잡고 차례대로 공부를 차근차근히 순차적으로 시켜주신다면요. 아이는 아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의 팔자에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됩니다. 왜? 경쟁자들이 주변 여건에 의해서 많이 꺾어져 내려가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요, 그 엄마표로 하게 되면은 그 일단은 엄마 아이의 이게 노력을 이렇게 하고 그 과정은 힘들지만은 아이의 성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점수로 환산돼서 나올 때는요, 은행에서 적금 타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한 만큼 성적으로 나올 때는요, 그 힘들고 힘들었던 그 지난 공부 과정이 충분히 보상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잖아요. 며칠 밥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를 거예요. 아이의 성적이 착착 올라갈 때는요. 그래서 지금은 대입 수능까지도 수능뿐만 아니라 의대에 가더라도 의대 공부까지도 부모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 역시 컨트롤 의대 졸업할 때까지 컨트롤을 해 주었으니까요. 요즘은 그래서 저도 그 같이 죄송하지만 의학 강의도 이렇게 VOD로 올라오고 이러는 거 보면 제가 듣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알 수도 있었고요. 의학 지식도 넓힐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무사히 졸업하고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데까지도 이렇게 부모가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머니 표로 하는데 모든 그 여건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독학 재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쭉 봐오니까 한 2010년부터 슬슬 독학 재수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그 재수를 하는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책이 없어서 대학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책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고요. 우리나라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인터넷. 초스피드로 최고의 강사가 착착 나와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궁금해하는 걸 다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잘못하면 시행착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리가 필요하다. 요즘 애들은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부모만 잘 관리를 해주면은요, 뭐 아이 목표가 뭐 의대든 의대 할아버지 되든 충분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행착오 없이 차근차근 시켜줄 수 있는 게 그 부모표죠. 자, 제가 제 경험을 소개를 해서 전교백등도
몇 달 후에 전교 1등이 될 수 있는 게 부모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거는 중학교 시절에 가능한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보다 중학 시절은 배우는 양은 극히 적어요. 자, 보세요. 태어나서 IQ는 머릿속에 딱 찍고 나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학 과정은요, 그 고등학 과정에 비해서 너무나 범위가 좁고 양도 적기 때문에 부모가 제대로 달라붙어 주셔서 하면은 전교 1등 하는 건 그닥 어렵지가 않다. 어떤 아이들든지 전교 1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 배웠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사람만 이렇게 성적이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빠진 게 있다면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학과정 정도의 그 성적 향상을 보려면요, 중학과정에서는 이게 도표로, 그러니까 2차 곡선으로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적은 이렇게 쭉 올라가요. 100%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고등학교는 가우스 곡선이라고 그러죠. 일정한 시간 동안은 이게 가시적으로 점수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모든 게 형성이 됐을 때 탁 한번 뜁니다. 그리고 또 쭉 갑니다. 이게 좀 지리해가지고 여기서 다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채워만 주면은 어느 순간 되면 탁 튀어오릅니다. 이렇게 가다가 탁 튀어오르고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애들은 성적을 어디 뭐 공부를 시키면 성적이 금방금방 오르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모르시고 아무리 왜 이렇게 시키는데 전보다 공부량을 2배로 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이러지만요. 그것은 중학과정하고 다르다. 오르는 속도가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탁탁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금방금방 성적이 안 오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져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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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의 성취감은요, 느껴보신 분만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과감히 뛰어들어라, 여건만 되신다면요, 그 금방 지나가는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늦추다 보시면은 나중에는 손을 댈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엄마표로 진행을 하는 거 다 좋은데요. 가급적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달라. 그래야 아이가 쭉 그 해가는데 불만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길을 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쯤 가면 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버벅버벅 두려워해요. 엄마표로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하자 100% 되거든요. 100%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사교육에 의존해 왔던 애들은요, 그것을 쉽게 포기를 못해요. 뭔가 불안해. 요즘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저한테 의뢰를 해서 오면은 그냥 사교육 다 끊고 자기 공부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자꾸 이런 공부를 해도 불안해해요. 내가 어디 수학 학원을 끊으면은 갑자기 뭐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다 의존하게 키워온 것은 극히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면 시험장에 그러면 혼자 들어가지 선생님이 옆에 따라 들어가서 가르쳐 주나요? 안 그렇잖아요. 시험 혼자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2000한 10년도까지는요, 고3 되면은 보통 다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해요.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 2학년 1학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맞춰놓고요. 보통 고3들은 학원 다니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정설로 굳어서 그렇게 다들 해왔는데, 요즘은 수능 전날까지도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부모가 만들어주지 못한 겁니다. 최소한도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는 다 정리를 하고 내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내공부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수학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전체적으로 어, 저기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를 아우러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을 해서 너는 서울대, 너는 연고대, 너는 뭐 어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해서 자립해서 갈 수 있을 능력을 길러주는 거는 부모가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시켜주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아이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표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느냐. 지금의 모든 환경은요, 그게 어느 대학, 뭐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모표로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혹 진행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할까, 무엇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출발하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시니까, 그러니까 저의 도움을 필요로 오셔서 이렇게 상담도 해가지고 커리를 짜고 처음 이렇게 진행이 제대로 되게끔, 그러니까 커리 짜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지만요. 무난히 진행이 잘 되더라. 그리고 엄마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불만이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다른 애들은 다 사교육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야? 뭐 이러잖아요. 그거요. 그 그만큼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어려서 그 저희는 이제 오남 일녀 여섯 형제거든요.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5살 뭐 6살 요럴 때 미취학일 때 위에 형들은 벌써 고등학생 대학생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에 형이 한 번은 이발소에 갔다가 머리에 그 이제 습진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이렇게 바리칸 기계로 머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도 깎고 저 사람도 깎고 하다 보면 옛날에는 잘 먹지 못하니까 머리병이 머리 습진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 습진이 옮겨오니까 아버지가 뭐 기계충이라 그랬어요. 뭐 기계에 벌레가 있는지 모르지만요. 기계로 옮는다 아마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어디서 그 바리캉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형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발소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렇게 이발사처럼 그 솜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 상고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옆에 이렇게 쭉 깎아놓고 위에만 조금 길러놓는 거예요. 그 정도 한데 시간도 엄청 걸려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요. 그 장시간을 머리 깎는데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까지 이발소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무난히 다 잘 왔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다른 데로 정근을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외지로 가고 없으니까 이발소를 처음 가봤는데요. 이발소 가서 도대체 의자에 앉아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버벅거린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 깎은 다음에 이렇게 타일로 된 이렇게 그 세면대가 있어요. 그 목을 이렇게 대고 단두대 같은 그 앞에다 이렇게 대고는 위에서 막 이 거품기로 막 이렇게 빨래비누로 머리 막 감기고 그다음에 세수비누로 한번 하고 그 순서를 몰라가지고 버벅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동안 그 머리에 습진을 옮겨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첫날 이발소 가가지고 습진을 옮겨왔답니다. 하여튼 뭐 지나간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그
부모 편은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죠? 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이 현실에 왔을 때 교육의 문제라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희생이라는 게 부모의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아주 큰 것이 남아요. 다른 아이들, 다른 부모의 자식, 부모, 부자 간에, 부녀 간에 공유했던 시간에 비해서 나는 그 더 많은, 몇 배 많은 시간을 내 자식하고 보냈다. 어차피 대학을 가면은요, 그때부터 거의 볼 시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떠나고 하면은 거의 연중 행사가 돼버리죠. 자식 볼 기회가. 그래도 나의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거는 공부시켰다는 그 추억.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아마 저도 그것이 가장 보람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자녀 교육에 가급적이면은 어머니 표를 해달라. 요즘 모든 교육 환경에서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그것이 왜 최고의 방법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학 이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이다. 이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에 좀 공감을 하셨나요? 자, 용기를 가지고요, 좀 더 힘내시고, 그렇게 참고, 더러워도 참고, 도 닦으면서 하는 것이 엄마표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래도 가장 눈에 이렇게 너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남는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